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중남미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축구와 같은 스포츠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콜롬비아에서 현재 한국화의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남미의 나라에서 한국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왔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되어 있더군요. 6.25 전쟁 당시 콜롬비아 군인으로 참전한 헬리 아가메스 비자라가 씨는 21일 국제구호단체 기아 대책을 통한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자라가 씨는 90에 가까운 노령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지만 참전 당시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1952년 초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같은 해 5월 강원도 철원에서 임무 도중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흘린 피가 한국의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었다니 참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6.25 관련 연구서들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파병을 결의하고 보병대대와 필기탐 한 척을 이끌고 참전했습니다. 6.25에 참전한 에르메네일도 시스네로스 씨는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한국이 북한과 다시 긴장 상태에 있다는 소식에 한국이 괜찮은지 궁금하다며 한국에서 또 전쟁이 난다면 다시 참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혈맹인 콜롬비아에서 지난달 19일 보고타 국제도서전이 개최됐습니다. 보고타 국제도서전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도서 관련 축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큰 국제도서전입니다. 1988년 시작된 보고타 국제도서전은 국내의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축제일 뿐 아니라 주빈국의 문화, 교육 등을 소개하는 장이기도 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도서전에 한국이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이 남미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 중 처음으로 보고타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70여 년 전 피를 나눈 형제국과 재회한 것입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축사에서 콜롬비아는 6.25 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보낸 형제 같은 나라라며 지난해 8월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후 두 나라는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도서전 주최 측은 콜롬비아는 한류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한국 방위 산업에도 호감을 갖고 있다며 콜롬비아가 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 영화부터 케이팝까지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의 한국 문화 사랑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유행이 시작된 이유를 들으면 더욱 놀라운데요. 콜롬비아의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당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가 2016년 7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혈맹을 무역동맹으로 연장한 정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6년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작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강도 봉쇄를 시행해 큰 폭의 경제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콜롬비아 통계청은 지난해 GDP가 전년도보다 6.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악의 침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으며 오랜 봉쇄로 빈곤율과 실업률도 늘어 세 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콜롬비아 가구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11%에서 이후 29%로 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에 산토스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제품과 기술은 우수하다며 한국이 지원한다면 콜롬비아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ICT, 교통 분야에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며 사회 간접 자본 개발, 물류시설 개선, 자원 가공, 3차 서비스 부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25 참전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니 다시 한번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편 호세 마뉴엘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산업부 장관은 콜롬비아는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의 이상적인 투자처라고 홍보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첨단 기술을 통해 연결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과 콜롬비아처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들이 서로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호세 장관이 한 말입니다. 콜롬비아는 한때 국내에서 커피 말고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베트남에 이은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인데요. 적도 인근에 위치해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해발 1000에서 1500m의 고지대가 많아 커피 생산을 위한 최적의 지형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그저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던 콜롬비아의 한국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2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18억 달러 약 2조 1350억 원으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 유연탄과 커피, 원유를 수입하죠. 한때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 치안 관련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안 좋았던 과거 이미지에서도 벗어나 칠레와 더불어 중남미의 치안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친한파였던 산토스 전 대통령에 이어 현 두케 대통령도 한국 기업들의 유리한 정책을 펴면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협이 도래되는 가운데 콜롬비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한국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2011년부터 콜롬비아 자원개발에 진출해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원개발 전문회사인 블루퍼시픽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철광석과 석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현재 콜롬비아의 디케우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5일 콜롬비아 교통부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지난 21일 콜롬비아 정부가 진행한 디케우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포스코를 비롯해 30여 개 해외 투자자와 20여 개 콜롬비아 자국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혈맹인 콜롬비아이지만 현재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바로 중남미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차이나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립정책을 펴오다 바이든 정부 이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미중 모두와 친분을 유지하며 중립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며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조차 부통령에게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를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략적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에게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재자로 자신을 내세우려 애써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등도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넓히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중립 노선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가장 정통한 외교 지식을 가진 미국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남미 지역을 방문한 건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뿐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16차례나 중남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미 주간지 타임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정부들의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기로 했고 과테말라도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노선 정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중국 국유 원전 기업인 CGN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수력 발전과 철도 등을 포함한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도 1대1로의 부작용을 겪게 된다면 남미의 강호국이 무너져 남미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콜롬비아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